여러분, 인건비가 공포스럽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서가 이겁니다. 7월 15일까지 무인 점포 허가 건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182곳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여러분 조만간 말입니다. 올해가 최고가 될 겁니다. 지금 올 7월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에 2312개가 늘어났잖아요. 1년 동안 늘어난 것만큼 거의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5개잖아요. 3005개. 그런데 2182개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7월이니까 지금 3000개 넘어설 거예요. 4000개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3851개입니다. 계속 늘어나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늘어났냐에 따라서 이게 무인 점포들이 얼마나 늘어났냐 더 증가하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많이 보시죠. 예. 무인 편의점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주변에 다 보이니까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로봇 카페도 있습니다. 로봇 카페. 아무도 없고 로봇만 있는 거예요. 카페만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6.4%가 올랐습니다. 16.4%. 죄송합니다. 2018년에 16.4% 올랐죠. 2019년에 10.9% 올랐습니다. 10.9% 오르니까 2018년에 많이 오른 거에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무인 점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인 점포가 2312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또 늘어났잖아요. 10.9%나 늘어나니까 이제는 3005개까지 늘어나서 최저임금이 8,590원이 되니까 더 늘어나고요. 2021년에는 8,720원이 되니까 3,850개. 2022년 올해는 9,160원이니까 지금 4,000개까지 갈 거라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은 9,650원이잖아요. 그럼 5,000개까지 갈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건비의 공포가 커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곳이 시골인데요. 시골에서 하루 일당이 말입니다. 12만 원을 주면 없대요. 아무리 적게 줘도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줘야 된다는 게 지금 시골에서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아침 8시에 오고요. 그때부터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8시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참 줘야 되고요. 점심 줘야 되고요. 또 오후 새참 줘야 됩니다. 저녁은 안 줘도 되지만 그럼 밥을 3번이나 해대야 돼요. 그러면 15만 원을 주고요. 밥은 다 3번이나 해대야 되고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 이게 심각하죠.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도시로 오면 이게 싸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급이 얼마예요? 식당의 시급.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급이 아무리 적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11,000원은 줘야 됩니다. 11,000원. 왜냐하면 법정으로 9,160원에다가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800원 정도 되거든요. 11,000원은 줘야지 일합니다. 11,000원은 줘야지.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좀 어려운 일은요. 11,000원 줘 갖고 안 합니다. 12,000원, 13,000원까지 심지어 14,000원까지 줘야지 일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14,000원이라고 보자고요. 14,000원. 좀 더 줄여서 13,000원이라고 볼까요? 13,000원이라고 봤을 때 국밥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국밥이 그릇에 9,000원이다. 9,000원에서 말입니다. 이게 식자재비 이런 식자재비만 떼고 나더라도 요즘 아무리 안 들어가도 40% 가까이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3,600원이 빠져나갑니다. 3,600원이. 순간적으로 국밥 하나에. 예, 식자재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월세, 관리비 이거 다 포함하면요. 거의 거의 말입니다. 60~70%를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얼마일까요? 9,000원짜리 국밥 팔아서 남는 게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남기면 진짜 많이 남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여러분 3,000원 남았을 때 4그릇에서 5그릇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밥 4그릇 5그릇 만드는 게 이게 한 사람 인건비라는 거 아니에요. 4그릇 5그릇을 1시간 단위로 더 팔아야 돼. 더 팔아야 돼.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식당들마다 저마다 아이고 인건비 때문에 죽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일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게다가 점점 사람을 줄이니까 청년 고용률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청년들이 알바할 때가 제대로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저는 내년에 갔을 때 알바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620원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틸까요? 저는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매출이라도 좀 올라가면 좋은데 매출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에 자영업자 월 평균 사업 매출액이 3,39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7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022년에 2,44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게다가 1인당 여러분 1인당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3억 5천에 가깝습니다. 3억 5천. 그럼 이자도 나가야 돼. 이자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자영업자 부채 지금 조만간 1,000조 갈 겁니다. 1,000조. 지금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960조거든요. 지금 현재라는 게 기준이 1분기 말입니다. 1분기 말. 2분기까지가 아니에요. 1분기 말이에요.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무인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자가 건물이 아니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살아가는 게 막막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요. 상황은 점점 나빠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의 매출이 쭉쭉쭉 일어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진작이 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지 실물 경제가 버텨줄 수 있거든요. 지난 2년 반 이상을 장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 안 쓰고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 벌써 줄폐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은 자영업자가 단자리지만 비중이 대한민국은 많게는 25%까지 차지하거든요. GDP의 비중도 17%에서 18%까지 차지합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제가 경제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합니다.